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평론입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네요. 요즘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얼굴이 딱 불어났는데, 요즘 롯데리아에서 9,900원에 이거 인정팩이라고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너무 패스트푸드 너무 즐겨 드시면 저처럼 되니까, 네,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다뤄드릴 내용은 바로 이제 신안산선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선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원래는 지하철 10호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노선인데, 97년도에 IMF, 외환위기를 받고 나서 이제 IMF가 이제 우리나라 국정에 간섭을 했었죠. 네, 채무가 이렇게 많으니까는 지하철 건설을 중단해라 라고 해서 남겨졌던 숫자 노선이 이제 9호선이고 나머지 10호선, 11호선, 12호 노선은 이제 중단이 됐다가 이제 신분당선, 분당선, 뭐 신안산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약간 좀 다르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진행됐어야 했었던 그 10호선은 현재 이제 신안산선과 면목선으로 이렇게 갈려서 되고 있는데 뭐 면목선도 그렇고 신안산선도 현재 그렇게 아주 신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낳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보시다시피 이제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안산뿐만 아니라 뭐 시흥 그리고 이제 과천 쪽과 이제 서울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노선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신안산선과 이제 그 경강선을 통해서 뭐 월곶 판교선을 통해서 광명역이 상당히 큰 환승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시흥시청도 상당히 큰 환승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 이쪽 지역 이미 뭐 광명역은 이케아 때문에 정신이 없고요. 뭐 시흥시청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 가격은 이미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네요. 어쨌거나 광명역, 시흥시청역도 눈에 들어오지만은 이제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노선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신안선선이 지나가지는 않지만 보시다시피 아주 네, 그리고 또 이제 공덕역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환승역으로 발전하고요. 여의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공덕역이 이미 상당히 많은 노선을 환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심지어 이제 서울역도 마찬가지로 공덕역도 그렇고 신안산선이 들어가면 정말로 정신없는 역사로 변하겠구나. 뭐 일본의 뭐 신주쿠역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요. 뭐 신안산선을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약간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건 아무래도 지선 형태로 이렇게 건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호선을 약간 좀 연상시키는 좀 안타까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쩌겠습니까. 안산시와 이제 시흥시 간에 이제 신안산선을 두고서 좀 왈가왈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설될 예정은 이렇게 신안산선 안산 쪽의 노선뿐이었는데 시흥시가 클레임을 걸어서 결국 시흥 쪽에도 상당히 많은 역사들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뭐 그런 까닭에 뭐 소상원 시설과 공유해서 다니는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비는 절감했다는 점에서 뭐 좋은 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워낙 지선을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라리 시흥시청역에서 끝내고 이제 나머지 노선도는 뭐 환승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굳이 이렇게 중복을 여러 군데 하면서 지선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솔직히 조금 드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뭐 어쨌거나 개통 예정은 2023년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티스푼 공사로 유명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원래 뭐 2013년에 이제 기공을 한다 만다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2016년 12월인 지금에도 이제 수서발 KTX가 개통된 이 시점에서도 아직 제대로 된 삽을 뜨지 않고 뭐 시공자도 확실히 결정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023년까지 개통을 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2030년대까지로도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속속 들리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항상 우리가 참고하는 미래철도 DB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노란불과 초록불이 동시에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와 2차로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1차를 먼저 개통을 목표로 하는데, 이제 그 종착역은 일단 여의도가 되겠습니다. 여의도역이 돼서 추후에는 이제 서울역까지 연장시키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원래 그 서울도시철도 10호선 자체가 뭐 이제 사가정을 지나서 이제 청량리까지 지나가는 것이 원래 서울지하철 10호선의 원래 그 노선도였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면목선과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2차 개통된다고 했을 때에도 서울역이 종착점이 된다는 점 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1차도 두 개로 나뉩니다. 본선이 이제 안산 쪽으로 향하는 노선이 되겠고요. 서해선이 이제 시흥 쪽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될 텐데, 뭐 시흥시청까지만 연결을 해주면 사실상 수사원시선과 이제 서해선의 그 노선을 공유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뭐 4km만 건설을 하면은 사실상 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는 육량 1편성이라는 점입니다. 뭐 경강선도 그렇고 뭐 9호선도 그렇고요. 사량임에도 불구하고 뭐 요즘 상당히 경강선도 꽉꽉 들어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들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9호선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처음부터 육량 편성이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물론 배차 간격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처음부터 육량으로 편성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만합니다. 더불어서 9호선과 경강선도 빨리 6량 혹은 8량으로 빨리 늘려서 통근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어쨌거나 보시면은 또 이제 시흥시청을 연결하는 구간이 또 월곶 판교선, 그러니까 경강선과 동시에 노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속도도 상당히 빠른데요. 120km/h를 일반 그 노선을 지나갈 때 설계된 속도고요. 이제 서해선 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월곶 판교선, 경강선을 공유하는 구간은 230km/h가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도시 철도지만은 그러니까 해무를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뭐라고 할까요? 보급형 해무죠. 이무라고 해서 250km/h로 달릴 수 있는 전동차가 있는데, 아마 그 전동차를 배치해서 신안산선을 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급행도 마련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설계속도 120km/h가 아마 이제 좀 급행으로 달릴 때 속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선의 이제 그 역사 이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서울 지하철 10호선이 이제 신안산선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옛날 지도는 제끼고요. 이제 좀 약간 좀 세련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 이제 2단계 구간이긴 합니다. 서울역이 이제 종착역이 되겠고요. 2단계가 완성이 되면요.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역과 공동역 사이에 만리제역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리제역이 아마 서울과 공동역 사이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제가 잘 모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노선 자체가 너무 또 가까워지면은 너무 느려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리제역을 넣어달라고 서울특별시에서 요청을 했겠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서울역과 공동역 환승 노선을 보시면 상당히 놀랄 노자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4개 노선을 환승할 수가 있으니까는 서울역과 공동역은 5개 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왕십리역을 추후에는 뛰어넘는 두 역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역과 공덕역, 뭐 여의도역도 이제 신림선과 이제 뭐 등등 생기면은 큰 역사로 발전하겠습니다. 네,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이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역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영등포역 1.8km, 도림사거리역 3.2km, 신풍역, 대림삼거리역, 구로 디지털 단지역, 신독산역, 시흥 사거리역, 석수역, 광명역, 목감역, 성포역 중앙역, 호수역,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광명역입니다. 네, 광명역이 이제 또 환승역으로 돼서 네, 추후에는 이제 경강선, 월곡 판교선과 환승이 되겠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 상당히 낯이 익는 역사명인데 2호선, 신풍역, 7호선, 영등포역, 1호선 각각 환승이 가능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강남 3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당선에 이제 그 구룡역과 개포동역과 이제 그 또 한 가지 역사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 항상 촬영할 때마다 약간 좀 네,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데 어쨌거나 그 강남 3리역이 상당히 그 역사 간격이 뭐 몇백 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제 신풍역과 대림상거리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상당히 촘촘하게 도림사거리역인가요? 도림사거리역, 신풍역, 대림삼거리역이 상당히 촘촘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마치 어, 분당선의 강남 3리역을 연상케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내용도 이제 조금 있다가 다뤄드리니까 네, 채널 고정하시고요.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 쪽 분기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네, 분선이 돼서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리면 이제 경강선 한양대역에서 이제 광명역까지 경강선 매화역까지 시흥시청역까지 해서 이제 경강선 노선을 이제 같이 쓰는 건데 이 구간이 250km/h로 달린다, 230km/h로 달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네,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역, 매화역, 시흥시청역, 연성역, 석숫골역, 선부역, 초지역, 원곡역, 원시역, 국제테마파크역, 송산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소사원시선과 사실상 공용하는 노선이고 또 경강선과 네, 연결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활용을 잘 하는 노선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배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기 지하철 계획 중 10호선 일부 구간인 노선이 이제 그 신안산선으로 지금 네, 되고 있는 건데 원래 2013년 착공이었지만은 지금까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네,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자 선정은 2017년 초에 뭐 착공은 2017년 말 또는 2018년 상반기에 한다는 계획이니까 사실상 2023년까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 나름대로는 좀 하게 되네요. 어쩔 수 없이. 네, 2018년에 착공해가지고 2023년에 완공이 될까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분당선의 강남 3리와 같은 모습이 또 대림 삼거리역과 도림 사거리역, 네, 뭐 신풍 영등포 구간에 이렇게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급행열차는 뭐 중요역만 통과를 하겠지만은 이제 완행열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분당선을 연상시키는 모습의 역간 거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신안산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의 블로그 글들과 최근 기사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4일 전에 보도된 건설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표류할 우려가 여전하다고 나와 있는 데에 비해서 물론 부동산 블로그 업자분이 쓰신 거겠지만은 뭐 신안산선 2023년 개통 가시화라고 10월 4일에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23년 개통 가시화라고 하지만은 2023년까지는 사실상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부동산 업자분들의 글에 현혹이 되시면 약간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 뚫릴 걸로 예상을 해서 부동산을 구입을 하셨는데 뭐 6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셨으면 상당히 덤탱이 쉬운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업자는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과정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건설경제신문 얘기를 보면요. 두 개 업체 PQ 도전했지만 진통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곳이, 네, 제출을 했는데, 시공사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은 국토교통부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C건설사에서,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실 수가 있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뭐, 위키피디아 내용도 사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상당히 내용이 적은 편입니다. 위키백 거보다는 오히려 나무 위키가 이런 철도에 관한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여기도 개통일 202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과연 2017년에 착공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과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마지막으로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는 이제 철도 동호회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신안사선 요거도 좋을 듯이라고 789님께서 12월 4일에 작성해 주신 내용인데 신안사선 이제 시흥지선 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네 반응이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댓글이 있으면은 좀 더 좋은 풍부한 내용으로 좀 제 의견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댓글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산선 두 개의 업체 PQ 서류 제출했네요. 내년 착공하겠다라고,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11월 29일에 올라온 글이고요. 포스코는 이제 유찰되려, 되면은 이제 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두 개사에서 PQ를 냈기 때문에 아마, 네,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지붕 쳐다보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위트 있게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선 이름 딴 걸로 바꾸면 안 되나라고 이제 응님께서 11월 26일에 남겨주신 글인데요. 뭐 신분당선도 뭐 11호선, 뭐 신안산선, 뭐 10호선이 되겠죠. 그리고 분당선은 10호선이라고 하는데 12호선이 원래 분당선의 노선이었습니다. 바꾸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의 입장을 보시면 숫자 붙일 거면은 3기 지하철 계획 그대로 해야지. 신안산선이 10호선, 신분당선이 11호선, 12호선이 어차피 원래 분당선이랑 직결 계획이었으니까 분당선이 12호선이라고. 국철의 병신 같은 호선제보다는 그냥 지명을 붙이는 게 낫다라고 또 다른 분이 얘기를 남겨주셨고요. 또 세 번째 분은 이미 분당선이라는 고유 명사와 됐는데 수많은 행정비용과 혼선을 야기시키면서 바꿀 이유가 있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노선이 이미 숫자가 뭐 9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시민들 계속 써오신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노선을 머릿속에서 외우는 게 좀 어느 정도 쉬울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인이라든지 뭐 수도권에서 거주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올라와서 갑자기 오면은 숫자만 돼 있으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숫자 노선과 문자 노선을 병용하면은 상당히 머릿속에 좀 헷갈리지 않고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병용을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뭐 신안산선 상당히 네 뭐 복잡하지 않고 물론 시흥지선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신안산선이라고 부르기에 맞나라는 약간의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뭐 분당선이라든지 신분당선도 상당히 네 괜찮은데 근데 분당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인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분당 수인선이냐 아니면은 뭐 사실상 그 이제 인천 경인선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1호선이 이미 인천까지 가기 때문에 좀 뺑 둘러서 가기 때문에 네 솔직히 수인분당선도 아닌 것 같고 네 그거는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좀 공모를 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서 좀 센스 있는 장면을 기대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파업 때문에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만은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광화문 요즘 잘 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쪼록 국정이 빨리 안정화되었으면 좋겠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빨리 듣고 반응을 하셔야 되겠죠? 네,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안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정보를 갖고,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어, 네, 뭐, 계속 구독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이제 철도에 관한, 관심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뭐,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버스에 관한 내용도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좀 그쪽에도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아마 이제 고속도로와 버스에 관한 내용도 속속들이 올라올 거고요. 네,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영상이 마음에 안 드셨으면 싫어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네, 다음에 뵙죠.